2020 헌가 8 재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부분,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 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개시일자로 퇴직시킵니다. 이는 직무 수행에 하자를 방지하고 국가공무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제도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비로소 직권 면직 절차를 통해 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 명령 및 그에 이은 직권 면직 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대안에 의할 경우에도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무단위권의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합니다.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에 입각한 공무단위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한하여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이 제한 정도가 과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또한 이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 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하는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단위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의 개시는 절차적으로 법정된 청구권자에 의한 청구와 법원에 의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요하고, 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그의 정신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를 의학 전문가에 의한 감정과 신문,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바, 심판 대상 조항은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되어 있어 설령 잔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의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고 공직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감정 절차 및 가사조사 등을 거쳐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판단하는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보다 공무원 본인에게 덜 침입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누어 피후견인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직무수행 능력이 일정 부분 잔존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여된 공무원의 경우 한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을 통한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제도의 범위 내에서 회복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당연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직무수행 능력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국가 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관점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성년 후견인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의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생활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국가 원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년 후견 제도가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및 조사, 심리의 충실성과 객관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 당해 공무원의 정신적 상태 및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에 따라 특정 후견 및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제도를 이용하면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를 유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공무원 개인의 불이익이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국가 공무원의 공무당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석태의 보충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수행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공직 사회를 뛰어난 능력자들만 이루어진 차갑고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능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에 적합한 공무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집단을 지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재판소는 능력주의란 공무단임권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국가 원리 등 헌법상 다른 가치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가치라고 반복하여 판시해 온 것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평등,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사회국가 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고용기간 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업 유지 및 복직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성년 후견이 종료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가 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합니다. 그 결과 성년 후견 제도는 원래 목표로 했던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해치게 되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할 국가의 의무 이행마저 방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년 후견이 개시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휴직기간 내에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는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헌법의 수호, 특히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기능에 비추어 심판 대상 조항의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